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40페이지 논지중희귀봉운투청. 지지의 희귀가 운을 만나서 맑게 투한다 이런 말이죠. 희귀를 불문하고 운에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지지 중에 희신과 기신은 진실로 천관과 다름이 있으니 운에서 청하기의 투출함을 만나면 조용히 쓰일 때를 기다리던 것이 바로 그 쓰임을 만나는 것이니 희귀의 징엄함은 이렇게 보는 것이다. 무엇을 투청이라고 하는가? 예컨대 갑이 유금 정관을 쓸 때에 진이나 미를 만나면 재성이 되는데 운에서 무가 투출하거나 오미를 만나면 상관인데 운에서 정상관을 투출한 것 같은 부류가 그것이다. 지금 여기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죠. 지지는 주로 고요하여 쓰이기를 기다린다.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 답이 운봉 투청입니다. 운에서 맑게 투출한 것, 그죠? 맑게 투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 밑에 써놨죠. 자, 진이나 미가 있으면 재죠. 정관격에 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토운이면 재가 이제 투출해서 오는 거죠. 간목 6월에 오나 미가 있으면 상관이죠. 미도에 상관이 있으니까 상관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미가 있는데 정화가 투관했다 그러면 상관이 드디어 투관한 것이죠. 오가 있는데 정이면 당연히 상관이 투관한 거고요. 투출한 거고요. 밑에는 지금 그런 걸 설명하는 겁니다. 한번 간단히 보면, 자, 갑생 6월이면 정관격인데 지지에서 진이나 혹은 미를 만나면 그 본기는 모두 토이며 토는 유금관을 생하는 원두, 즉 일주의 재인이 관봉재생으로서 일종의 성격 유형이다. 관봉재생. 관격의 재생을 만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원국 천간에 아울러 재성이 투출함이 없는데 지지에 있는 재는 아직 투출하지 않은 것이다. 어떤 때 이르러야 원국 지지의 토 재성이 비로소 움직이는가? 그에 대한 답이 대운에서 무가 투출하는 때다. 마찬가지로 정관격에서 상관을 보는 것을 꺼리는데 천간에서 상관을 보지 않는데 지지에 오나 미와 같이 정화 상관을 품고 있는 지지가 있으면 대운이 정운에 이르면 지지의 오나 미 중에 정화가 투청한다고 본다. 비유하면 지지 장관은 같이 땅에 묻혀있는 종자와 같고 대운 천간에서 투출하면 종자가 싹이 트고 뿌리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 같다. 지지 장관은 하나의 모친의 복중의 잉태된 태아이며 대운에서 투출하면 분만인 것이다. 설하고 선생도 비슷합니다. 원국의 지지에 숨어져 있는 지장간은 한 개가 아니다. 어떤 것은 희신이고 어떤 것은 기신인데 천간에 투출하여 그 쓰일 때를 조용히 기다린다. 운에 의해서 장간이 인출되면 그 쓸모가 비로소 드러난다. 강유희 변법 자가행 간칭 부분이죠. 원국의 무오, 을묘, 임자, 경자죠. 원국의 오화, 오에는 정화와 기토가 숨어 있는데 운에서 기토가 오면 기미운이었었죠. 오의 지장간 기토가 인출되어 작용하니 관살이 양인을 제압하는 힘이 드러난다. 양인이 자수죠. 자수.
기토 자체가 직접 자수를 견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기토가 천간에 오면 자수가 머리를 내밀어서 힘을 쓰지 못하죠. 더더군다나 기미, 대운, 간지가 같은 기죠. 동기로서 지지에 있는 미토가 일시에 자수를 극제할 수 있으니까 기토 대운에 이 자수가 제압하는 힘이 드러난다 이렇게 한 겁니다. 명과 운 두 개의 지지가 회합하여 국을 이루는 경우에도 역시 청으로 논한다. 즉 회국하는 경우도 천간, 투간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이죠. 예컨대 간목이 유금 정관을 쓰는 경우에 원국 본명에 오와 상관이 있고 운에서 인이나 수를 만나는 것 같은 부류인데, 그러나 오 상관이 면지에 있으면 무겁고 일지에 있는 것이 그 다음이며, 시가 오시에 생하고 운에서 인이나 수를 만나서 회합하여 국을 이루어서는 상관의 작용이 완만하고 급박하지 않다. 경중, 그다음에 완급이 있는 거죠. 비록 격국의 성패와 고저가 팔자에 이미 정해진 논리가 있어서 명중에 원래 있는 것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 5년 가운데의 운도 역시 그 화와 복이 될 수가 있으며, 또 원령이란 물건이 운 가운데에 투출하여 청하면 명중에 원래 있는 것과 차이가 심하게 크지는 않는 것이니 곧 행운에 따른 성격과 변격이 그것이다. 읽어보시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대운천간에도 투청하는 것 외에 다른 한 가지 투청의 방식인데, 그게 바로 지지삼합이나 반합의 경우죠. 삼합이 국을 이루면 독립한 천간으로 본다는 자평제 이론에 부합한다. 이런 말입니다. 원국 내에서 쓰이기를 기다리는 것은 면에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에 있는 것이며 시에 있는 것은 완만하고 급하지 않은 것이다. 설하고 선생의 평주에 정축, 정미, 정유, 정미, 천간이 전부 정화네요. 자기 친척이라고 합니다. 화가 왕하고 금이 있지만 기토 식신이 유금, 재를 생하니 부자격이다. 비급 화가 왕하고 금이 쇠약하니 사운에 사유축 금국이 완전히 이루어져 가장 활동을 많이 했고 뜻을 이루었다. 일간이 왕하고 금도 왕해지니까 이렇다 이거죠. 나머지 운은 재산을 지키기 어려웠다. 묘운, 개묘운, 묘운이죠. 미와 회국하여 목 기신이 투청하여 발동함으로 사망했다. 운은 5년간을 관할하니 그 운이 지나가면 다시 원래 사주의 상태로 돌아간다. 년 일시는 크게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희시든 기시든 투청에 대해서 강력해지면 길흉의 작용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한신이나 잡신이라면 그 영향력이 경미하다. 지금 이 사주는, 설하고 선생은 지금 목이 기신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자, 주해 부분을 한번 보시면 금왕, 토왕이 분명하다. 토금이 왕에게 오는 것과 비교하면 화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을사운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였고 계묘운에 제왕한데 살이 투하니 사망한다. 주보상으로 보면 기토 종격의 유금이 을목을 제거하는 호의용신이다. 을사운에 을목은 기신운이죠. 그런데 정화와 원국에 정화가 첩첩이 있죠. 그래서 정화가 화설하니까 을목은 위해가 되지 않죠. 밑에 사운은 사유축 삼합이니 사유축 삼합은 을운에도 물론 같이 보는 거죠. 지지가 삼합을 이루니까. 그래서 상하 통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간운 5년 동안 을운은 밑에 금이 왕하죠. 그렇지만 을이 왕한 화에 의해서 제압이 되고 이 지지의 금은 천간에 투간에 있는 정화로 인해서 그닥 힘을 쓰지는 못한 상태죠. 계묘운은 개수는 인비겁이 아니지만 기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종격으로 보고 있는데도 이것은 개수가 을목을 생하고 기신 을목을 생할 수 있죠. 그리고 묘는 기신이죠. 그때 을목이니까 유금을 충하고 목국을 형성한다. 격신, 용신 모두 동탕하니까 사망한다. 을사운 다시 보면 을운은 기신인데 아까 화설로 재가 있습니다. 재. 그리고 사운은 본래 신금을 회국하니까 좋은 운이죠. 그러니까 상하가 모두 기신은 제압이 되고 희신은 활용이 되니까 좋은 운입니다. 을목인성은 을목은 본래 인성인데 격신로 따지면 기토가 격신이니까 인성이 살로 바뀌죠.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인성이 은비, 윗사람의 보호, 살은 뭔가 이루고 개척해서 이루어내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이니까요. 사는 비겁인데 이게 인성이 된다. 이것도 긍정적인 측면이죠. 어떤 자신의 주장, 어떤 이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인성으로 그러면 나의 보호, 나를 보호하는 것, 내 울타리가 돼주는 것,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한다. 계묘는 기신이잖아요. 기신, 칠살, 그 다음에 기토의 재성. 칠살과 재성의 부정적인 측면. 내가 느끼기에 칠살인데 이게 외부에서 평가하기로는 재성이죠. 그러니까 몸을 다치는 것, 재성,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활동도 못하고 뭐 그런 거죠. 그다음에 묘. 묘는 인성인데 살성. 이건 부정적인 글자죠. 인성과 살성이 부정적인 측면. 보호막을 잃거나 뭐 사라지고, 살성은 뭐 다치거나 손상되거나 뭐 이런 거. 인성과 살성이 기신으로 작용해서 나한테 주는 영향은 뭐 평판이 사라지고 신파명렬이라고 하죠. 몸은 다치고 이름은 깨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보법으로 해서 각 글자가 대운의 각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득실과 희기를 밝히면 이렇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을사운은 상하 통관을 한다. 그러니까 을목 구간에서 지지가 삼합국이 되니까 지지 삼합 금국도 통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을목 기신이 원국에 있는 정화한테 재화가 되고 같은 동주 사화한테 또 일종의 견제가 되는, 그래서 을목이 본래는 기신이지만 기신 역할을 못하고 도리어 희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운이 되면 천간을목 구간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천간을목을 사운 하반기 운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유년에서 혹시 유년에서 을목을 합하는 경금이 왔다. 그러면 그때는 뭐 당연히 을경합이 되니까 그때는 을목도 일정 부분 작용력이 약간 있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외기간의 작용이기 때문에 나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뭐 나한테 특별히 어떤 심각한 작용을 미치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의 팔자가 손에 들어오면 반드시 천간마다 지지마다 점을 찍어주시고, 또한 상하를 통괄하여 봐야 된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죠. 따로 또 같이 그렇잖아요. 따로 보되 또 같이 봐야 된다. 지지는 천간의 생지가 되고 천간은 지지의 발룡이 되기 때문이다. 가령 명중에 하나의 갑이라는 글자가 있다면 내 지지에 인, 해, 묘, 미 등의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괄하여 관찰해야 하니, 한 글자라도 원국에 있으면 다 갑목에 뿌리 있는 것이며, 명중에 하나에 해라는 글자가 있으면 내 천간에 임이나 갑 부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통괄하여 관찰해야 하니, 임이 있으면 해는 임의 록이 되므로 천간에 있는 건 비견, 지지에 있는 건 록, 이렇게 얘기하죠. 임수로 쓰임이 드러나는 것이며, 갑이 있으면 해가 갑의 장생이 되므로 갑목으로 쓰임을 드러내는 것이며, 임과 갑이 함께 있으면 한쪽은 록을 근로 삼고 한쪽은 장생을 근로 삼아 두 가지를 함께 쓰는 것이니, 운을 취하는 것도 이 방법을 써서 본명 팔자를 가지고 천간마다 지지마다 배합할 뿐이다. 이게 사실은 자평진전의 팔자를 보는 방법의 대강이죠. 이게 뭐 핵심입니다. 지지는 천간이 살아있는 곳. 천간은 지지의 뿌리를 받고 지지의 뿌리를 받고 나오는 곳. 예. 만약 지지의 뿌리를 받지 못하면
천간은 죽은 것이니 천간은 원두에 뿌리를 받거나 대운에 뿌리를 받거나 해야 된다. 천간은 지지의 발령인데 이 말은 지지의 이면에 종자가 있는데 오로지 종자이기만 하고 만약 싹이 트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면 최종적으로는 쓸모없는 종자이니 원국 천간에 투출하거나 대운 천간에 투출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앞에도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었는데 통근, 근 이런 걸 논할 때 발을 정자에서 전근이 있고 치우칠 편자를 써서 편근이 있습니다. 정근은 계절, 그 다음에 고월, 편근은 인성월 이렇게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라고 하면 간목의 정근은 춘월이죠. 춘월, 인묘진. 그리고 고월은 미월이죠. 그래서 지지에 인묘진 미가 있으면 정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죠. 근데 해나 자가 있으면 편근으로서 정근보다는 그 튼튼하게 지탱해주는 역량이 좀 약하죠. 해수가 장생이고 지장간에 간목이 있긴 하지만 정근보다는 못하다. 오히려 미보다는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수는 사실은 지장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인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근의 치고를 받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뿌리를 내리기는 어렵죠, 사실.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경금 같은 경우를 보면 정근은 계절이니까 신유술월, 신유술, 그 다음에 고, 축 이게 정근입니다. 근데 편근은 인성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 미토, 진토, 축술이 위에 그 정근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사화 이게 장생이죠. 장생. 사화도 편근으로 봐줍니다. 다만 화기가 염려만 다른 어떤 지지들 중에서 화가 왕한 경우에는 사는 지장간에 경금이 있고 장생이긴 하지만 경금의 근 역할을 제대로 못하겠죠. 이런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명주에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지지로 가서 장간에 목이 있는 지지, 인해, 미묘 등이 있는지를 찾아야 하고 자평지는 오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식간 기준은 아니다. 오행, 목으로 그냥 하는 거죠. 만약 그런 글자가 있으면 간목은 근이 있다. 육은 유기하여 움직일 수 있다고 본다. 즉 후손에서 지원하고 보장함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천간의 글자를 보는 법이다. 지지는 어떻게 보는가? 천간을 본다. 예를 들어서 지지의 해자를 보면 그 해는 지지에서 고유하게 있는 것이다. 해에서는 임갑이 장간인데 이 임갑이 씨앗에서 수목으로 변했는지를 보는 것은 이 임갑의 두 글자가 천간에 투간했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다. 장간 안의 것이 투출했기 때문에 지지에서 나와서 가는 것이니 필시 투간한 지지의 녹지 혹은 장생, 묘지이다. 대운도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원국천간에 갑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이 갑이라는 글자가 모 대운에서 근을 박는지, 원국에 근이 있는지, 원국에서 합국근을 얻는지를 보는데 모두 주의해야 된다. 또 예를 들어서 원국 지지의 글자가 그 지지 중에 장간이 원국에서 투출함이 없으면 대운을 보아서 그 글자가 투출하면 그 지지 글자가 천간에 발령하는 것이다.
이런 운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원국의 허부한 글자의 근이 운에서 오는 경우 그 효과에 대해서 견해가 갈린다. 그러니까 원국의 지지에는 아무것도 없고 천간에 하나 그냥 허부하게 있는 글자인데 대운에서 그 글자에 근이 오는 경우 그 원국에 있는 글자가 대운 지지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것이 원국에서 작용력을 갖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 이견들이 있습니다. 대운 일치적이기 때문에 뭐 기간은 분명히 일치적인 건 분명하고요. 그 작용 역량도 그렇게 원국 글자만 분명히 못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로 투청한 것 아니면 지지에 근을 얻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무슨 격을 이루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발용 원국 천간에 없는데 대운에서 천간으로 오는 것 발용 그 다음에 지지에 없는데 근이 없는데 대운에서 지지로 오는 것은 어떤 지탱하는 역량을 보태주는 건 분명하죠. 설하고 평주를 볼까요? 지지는 천간의 생지이고 태어나는 것이죠. 천간은 지지의 발용이란만 실로 간명의 요지라고 하겠다. 지지의 지장간 두 가지 모두가 투출하면 병용한다는 말은 이미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 지지의 지장간이 여러 개 있지만 순서에 따라서 순환한다. 여기, 중기, 본기 이렇게 있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순환한다. 이렇게 지금 설하고 선생님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주의할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해는 갑, 병, 무 세 가지 오행이 저장되어 있다. 갑은 당황한 기이고 병은 바약으로 생하는 방생의 기이고 무는 화에 기생하는 기생의 기이다. 순서를 보면 갑이 우선이고 병이 그 다음이며 무는 그 다음이 분명하다. 지금 이 인을 보면 갑이 본기, 그 다음에 병은 병은 중기, 그리고 그 목이 본기가 생하는 기의 기죠, 병이. 그리고 무는 역인데 그 전월의 기를 이어받는 것 이런 식으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격을 정할 때 취격을 할 때 정격 이 자평진전을 응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확장해서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가 인월이다 예를 들어서 근데 무병갑 이 투관한 것 중에서 어떻게 취해야 되는가 격을 당연히 이 강도로 취하는 거죠. 그래서 갑이 투관하면 당연히 갑목, 병이 투관하면 그리고 갑과 같이 투관하면 갑목이 본기가 더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갑목이 주가 되는 거죠. 격을 취할 때는 주.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순서가 본기, 중기, 여기. 이것은 그런데 인신사의 사생지에 적용되는 그런 규칙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근데 진을 보면
을계무가 있는데 무는 본기이고 을은 봄이 남아있는 기운이다. 여기다. 개는 수의 묘가 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가 우선, 그러니까 본기가 우선인데 두 번째가 중기가 아니고 여기 을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중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격을 정하는 데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사토월, 잡기월은 이렇게 본기, 여기, 중기의 강도다. 이 본래 지장간이 투관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본래 지장간의 아류인 동일한 기의 지장간을 보는 방법 설명드렸죠. 진 같은 경우는 을목의 동일한 오행은 갑, 그 다음에 개는 임, 그 다음에 무는 기. 을계무는 없고 갑, 임, 기가 혹시 있을 경우, 갑, 임, 기 중에 어떤 게 하나 나와 있을 경우 이 순서를 또 역량을 정했죠. 그래서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여기서 이게 네 번째다. 갑목이. 그리고 임수가 고신인데 다섯 번째. 기토가 맨 마지막이다. 왜요? 토월에서 잡기월에서 본기 음양이 같은 본기의 아류인 음양이 다른 본기 인토 아류이기도 하고 토이기도 한 그 성질은 그 강도로 따지면 제일 마지막이다. 왜요? 토는 우리가 충기라고 하죠. 충기.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그 강도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그 강한 역량을 갖지는 못한다.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갑인, 병인, 경인, 무인. 인의 지장간, 갑병무가 모두 천간에 투출했다. 그러나 지지에 인이 가득하고 갑이 당황하니 종제격으로 재가 용신이다. 만약 지지에 인호술 화국이 되었다면 병화가 용신이 됐을 것이다. 이것은 지금 투관한 게 재와 식과 인성이 투관했죠. 이건 종제격으로 보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서 변격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죠. 변격이. 그래서 식신재성이 같은 집안인데 인성까지 투관해 있습니다. 재성이 최고 아까 그 우선이 최고 강한 거였죠. 그리고 이 식신이 그 다음 인성이 제일 마지막으로 강한 건데 그러면 그 강도에 따르면 격은 제격을 취해야 되지만 이게 지금 살이죠. 살. 식신이 아니고 살. 재생살은 파격이죠. 그래서 재를 버리고 살인을 가지고 격을 성격시키는 그런 격을 정하는 이론이 바로 재를 버리고 살인을 쫓아간다. 기재 취살인. 그래서 이
이 팔자는 병화와 무토, 살과 인성으로 이 격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쟤는 기신이 된다. 다만 배열이 이렇게 앞에 있고 재생살, 살생인 이렇게 돼 있어서 배열상으로 보면 해소가 가능한 그런 구조죠. 주보로 보면 당연히 제일 왕한 것, 그리고 순생하는 것, 그러니까 재생살, 살생인인데 인성무토는 동주에서 재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격신은 병화살성, 그 다음에 용신은 간목, 재성. 그러니까 인성이 여기서는 격신을 설하고 있어서 인성이 방해 글자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또 이것도 배열상으로는 격신을 무토, 용신을 병화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여튼 이 무토 인성은 동주에서 이미 그리고 인월이기 때문에 비록 지장간에 병화와 같이 장생지이지만 어쨌든 극을 당하고 있어서 무토는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병화를 격신으로. 무진갑인 임술병호, 절강성 사람 시제촌의 명조이다. 월지인의 장간 갑병무가 모두 천간에 투출하였다. 그런데 지지에 인옷을 삼합이 되어 화국이 되니 종제격이 돼서 병화가 용신이 된다. 그러니까 전부 투간에 있습니다. 근데 식신 간목이 식신이죠. 그래서 식신격이고 임수, 진중의 임수를 식신을 보호하는 글자, 병화로부터 보호하는 글자로 쓸 수 있는가? 여기 지금 주해 부분에 설명되어 있는 근데 지금 여기는 간목이 병화를 생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기존 격국론으로 이것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명확하게 격을 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아리송한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는 주보법으로 가봅니다. 그래서 병화가 지지의 인옷을 화국에다가 병화가 투간해 있고 간목까지 보호를 하고 간목이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격신을 병화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목이 무토로부터 또는 임수로부터 보호하는, 병화를 보호하는 용신이고, 청용신은 정화가 혼잡하는 가신인데 진중에 개수를 쓰는 거죠. 이게 종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종격을 볼 때는 원국에 인성이 있다고 해서 종격을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가종 이렇게 볼 수 그럴 때는. 그런데 그보다는 취용을 한 후에 인성을 써야 되는 사주인지 아닌지, 인성을 쓸 수 있는 지장간에도 있는 건지 아닌지를 보아서 인성을 쓰면 종격으로 취급을 하지 못하죠. 다만 이 경우에는 일간이 약한 건 사실이죠.
종격이 아닌데 일간 약한. 일간 약한 그런 경우는 좀 기복이 좀 있기 쉬운 그런 유형이겠죠. 소위 병룡이라는 것은 하나는 용신이 되고 하나는 상신이 됨을 뜻하는 것이니 오였길 바란다. 그런데 천간에 투출해도 쓰지 못하는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팽옥리의 명조를 보면 무토일주가 축월에 나고 신개가 천간에 투출했다. 팽옥린이 병자, 신축, 무자, 개축입니다. 그러나 신개를 쓰지 못하고 병화를 용신으로 쓴다. 병화. 이게 월겁격인데 토월 월겹격인데 병화 인성을 쓴다. 기존에 그런 걸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과 개가 투관해 있죠. 그래서 식신 생재 이렇게 변격으로 취급해서 목겁에 식신 생재를 쓰는. 그런데 식신격이 지금 합을 해서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격국론으로 흘러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읽어내야 될 그런 몇 가지 무슨 충성심이랄지 충신, 그 다음에 관귀 이런 것들이 읽어내기가 곤란하죠. 그래서 주보로 가보면 격신은 신금이 분명하고 합류하는 겁니다. 합구가 아니고. 기존에는 격국에서는 그냥 병신합 다 묶여버리는 것 활용 불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용신은 기토, 그 다음에 청용신은 경금 가신을 제거하는 병화. 개수가 여기서 지금 만만치 않게 강하죠. 개수가. 근데 개수는 기신입니다. 시에 있고 재성이고 해서 청렴한 어떤 그런 관리의 유형이죠. 오조추의 명조를 보면 오조추는 정해, 병호, 임인, 기운데 임수일간이 5월에 나서 정기가 병투했으니 유금 인수가 용신이 된다. 제격인데 격이 임수가 용신이야. 그러면 제격에 지금 식상 생재로 가지 못하고 유금을 써서 제격 폐인으로서 일간을 돕고 관살을 기토가 관살이죠. 제관을 소화해내 줘야 되는 그런 유형으로 보는 것이죠. 주보로 보면 기토, 인호, 화국이 있고 병정화가 투관해 있고 기토가 투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격신이고 정관격, 그 다음에 정관을 돕는 정화, 그리고 용신, 청용신은 무토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신, 인성이 기신이죠. 그 다음에 해 중에 임수와 간목, 해 중에 임수와 간목이 청용신입니다.
격구 무슨 격 무슨 격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체 격의 이름에서부터 어떤 팔자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읽어내고 그 풀어내려고 하는 방식은 이렇게 그 나무 운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일관되게 적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서 참고만 할 뿐이지 제 그 방식에서는 주가 아닙니다. 그냥 적용해 보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주보, 그러니까 우리가 원령, 팔자용신, 전구원령 이것은 뭡니까? 가장 왕한 것이잖아요. 원령이. 주보는 뭐예요? 주신, 격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격주 이것은 왕하고 플러스 청하고 이런 것들을 구비한 글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당연히 뭐 1순위는 월에서 투관한 글자를 보는 것이 1순위죠. 그래서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조추 같은 경우는 5월인데 병정고 기토 다 투관해 있죠. 그리고 그런데 지지에 또 인목이 있어서 인모 화고까지 이룹니다. 그런데 화생토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토를 가장 왕한 것. 그리고 청하기 하는 것은 기토가 정해졌으면 가시는 무토인데 무토를 청하게 하는 글자가 있는가 라는 보는 거죠. 인, 해, 간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목, 해수가 무토를 제거할 수 있고 임수는 간목을 보호할 수 있죠. 이렇게 격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하면 그 다음 설명하는 것,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관이 격신이기 때문에 어떤 관의 특징, 그 다음에 기토 오행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성격도 읽어낼 수 있고요. 여기서 지금 인수는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인수는. 이 지금 이 위에 본문 중에 인수가 용신이 된다. 유금 인수가. 유금은 체를 채용신을 논할 때는 유금은 희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격에서는 쓰지는 못하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